나나들 문제 있죠? 2번 문제. 혹시 있으신가요? 네, 2번 문제.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있네요. 이거 풀어드려야 돼. 안 풀어주면 또 왜 안 풀어주신가요? 이러실까 봐서. 자, 다음 보험 가입안.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에 보상하는 제로 인한 보험사고 결과이다. 오, 부대시설에 있으니까 자기부담금도 안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강물임에 답하시오. 예. 계약자 A. 피복자하고 구조체가 동반사고였습니다. 통반사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입금액은 900만원, 손해액은 1200만원이 발생했고요. 비용 손해로 단전물을 제거하느라고 150만원이 들어갔답니다. 보상 비율은 90%짜리. 아이고, 좋은 보험 넣어놨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풀면서 그러죠. 아, 또 양반이 보험료 많이 들어가 좋은 보험 넣어놓고 90%, 100%짜리는 좋은 보험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비계획자입니다. 피복제 구조체가 동시에 사고 났다고 그랬네요. 즉, 피복제하고 구조체가 동시에 사고 났다. 피복제 단독 사고 외에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라는데 최소 30, 최소 100만원입니다. 다만, 피복제만 단독으로 사고 난 경우 있어요. 조건에서. 그때는 손해액의 10%라는데 최소 10만원, 최대 30만원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도 이 문제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비계약자는 피복제는 1000만원에 손해액이 500만원 났습니다. 보상 비율은 80%고 비용 손해는 없었네요. 예, 이 집은 심플하니. 자, C계약자. 피복제 단독사고입니다. 오, 단독사고 나올 때는 이때는 뭐예요? 자기부담금 체크 묻지 말고 자기부담금 해서 손해액의 10%, 최소 10만, 최대 30만. 딱 메모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 안 잊어먹죠. 그래서 이 집은 보험가입금이 1000만원짜리 손해액이 100만원 났답니다. 뭐 비용 손해는 없답니다. 보상 비율은 80%짜리. D계약자입니다. 피복제 구조체 부대시설까지. 아이고, 이 집이 그냥 복잡하네요. 그죠? 부대시설 하게 되면은 건물 안에다가 고정된 겁니다. 고정된 거. 이동식은 제외입니다. 즉, 동사는 제외라고 그랬죠. 동사는. 고정된 것만 된다. 그래서 고정된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관수시설, 양액 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환기시설, 뭐, 요즘, 아유, 답답해. 그럼 환기시설 틀어줄게. 뭐, 작물이 사람보다 나서요, 보면. 우리 집은 환기시설도 없어요. 그렇죠. 문을 열어놔야 돼. 그게 환기시설이에요, 우리 집. 여러분들, 각시들이 자꾸 머리 아프다고 그러지 않나요? 아, 각시도 계시고 오는데. 신랑들만 들어보시면, 각시들이 자꾸 머리 아플 때는 왜 머리 아픈지 아시죠? 그렇죠. 서방들이 신경을 쓰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부인들은 가스 연소기업에 항상 살잖아요. 가스가 불에 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산소가 필요한데 걔가 가스가 불이 타면 산소를 계속 빨아먹는데 거기서 내가 같이 있으니까 내가 숨을 쉴 때는 부족한 산소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다니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자꾸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돌아가시면 신랑분들은 각시들한테 뭘 사줘야 된다고요? 전기. 그 냄비 올려놓으면 보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스 안 켜고. 인덕션. 그렇죠. 잘 몰라요. 전 그것만 알아요. 전기. 그거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주고 나서 안 아프겠지? 아닙니다. 신랑이 늦게 들어가면 아픕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면서 그걸 해줘야 돼. 그래야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항상 가스를 쓰실 때는 문을 조금 환기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환기시켜주는 게. 그래야만이 공기도 각시도 마시고 산소도 각시도 마시고 가스도 필요하니까 가스도 같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가스가 제가 집중적으로 써버리면 나만 머리 아파요. 이제 각시nom을. 우리 집사람 머리 아프다가. 아이고,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버려요. 뭐 이런 거 있죠. 그것은 뭐예요? 서방이 못 나서 그런 것이야. 그때는 뭐다? 인덕션 사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콜입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게 이제 부대시설 나오니까 또 살짝은 나와봅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반성을 하고 살아야 되는 저도. 그게 비싼가요? 인덕션이? 네, 알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적금 넣어가지고. 자, 그리고 D계약자는 부대시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복지 구조체는 1000만원 가입했고 부대시설은 600만원 가입했는데 손해액은 1000만원, 600만원. 어이구, 이 집은 전손이네요. 아주 박살났습니다. 비용 손해방지 비용 50만원, 잔존물 보존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했으니까 잔존물 제거는 필요 없고 보험자가 잔존물을 가져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상 비율은 각각 80%짜리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 A계약자의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단, A계약자는 손해 입은 장소에서 수리 복구를 하였다라고 했죠. 수리 복구하면 뭐예요? 재조달가액 새것값으로 그대로 손해액 다 준다고 했죠. 손해액이 뭐예요? 재조달가액이거든요. 근데 수리 복구 안 하면 그 손해액에다가 가한가 적용해서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A계약자 봅니다. 다 아신 거니까 이제 쉽게 풀 것 같습니다. 자,
보상 한도, A의 보상 한도는 얼마예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입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900만 원. 자, 보상 한도 적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항상 한도를 적어 놓으세요. 자, 보상 한도는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입니다. 보상 요율. 보상 비율, 뭐 보상 요율, 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900만 원. 곱하기 90%입니다. 그래서 810만 원이 한도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때 이 한도액은 어떤 것만? 목적물 손해와 잔존물 제거 비용이 해당되는 한도액이에요. 손해방지 비용은 여기 넘어가도 줍니다. 이해되시죠? 잔존물 보존, 아까 삼형제, 밑에 삼형제 있잖아요. 손해방지, 대권보존, 잔존물 보존. 이 삼형제는 이 금액, 이거 넘어가도 준다고요. 이 한도를 정한 것은 뭐다? 목적물 손해와 잔존물 제거 비용이 합계로 산정했을 때 그 금액은 이 한도 내에서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A계획자 목적물 손해액이 얼마입니까? 목적물이. 자, 1200만 원이 손해가 났네요. 1200만 원. 그죠? 곱하기. 자, 목적물 손해액 마이너스. 얼마예요? 자기부담금 100만 원. 100만 원 써져 있죠. 그 다음에 보상한도 0.9입니다. 그럼 이 집 얼마예요? 990만 원인가요? 맞나요? 1100만 원에 90%, 990만 원 맞네요. 그죠? 자, 990만 원이므로 얼마예요? 810만 원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잔존물 제거 비용. 구분해서 볼게요. 자, 잔존물 제거 비용입니다. 얘도 똑같이 구한다겠죠. 810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하니까. 구할 필요도 없지만. 자, 이 집은 뭐예요? 총액의 10%. 이 집은 잔존물 제거 비용은 150만 원이야. 150만 원이지만 줄 수 있는 게 손해액 1200만 원에 10%니까 얼마라고요? 120만 원이라고요. 그렇죠? 120만 원에 자기부담금입니다. 자기부담금을 얼마에 빼요? 그렇죠. 0원이죠. 왜냐하면 100만 원 다 공제해버렸으니까. 공제했으니까 1일 1사고당, 1사고당 1단지별로 해서 총액이 최고가 1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공제했으니까 0원입니다. 0원의 보상 비율이 얼마예요? 0.9였잖아요. 9. 그럼 얼마입니까? 29, 18, 1, 9는 9. 그래서 100공? 8만 원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너는 0원입니다. 그쵸? 810만 원 한도 넘어가 버렸으니까. 네. 세 번째. 그래서 이 집은 지급하는 보험금이 총 얼마라고요? 밑에 보시면 810만 원입니다. 810만 원. 표현 봐보세요. 밑에 이 공식도 여기 답안지 한번 봐보세요. 답안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합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 집에 990만 원. 손해. 그죠? 플러스 100공 8만 원. 이거 있죠?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이거 합쳤더니 1000만 원에 얼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얼마예요? 한도가 81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써져 있는 거 봐보세요. 810만 원. 요거에다가 얼마? 120만 원. 더 해봤자, 이거 보상비율 90%. 적용을 해봤자 얼마 준다고요? 810만 원밖에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하게 써놨네요. 공부하기 헷갈리게 심플하게 써야 되는데 다음에 문제 출제 때 심플하게 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A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1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왜 810만 원이냐면 목적물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를 최고 한도라냐면 보험 가입 금액의 보상 비율까지를 한도액으로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집은 얼마예요? 990만 원 손해가 났어. 실제로 가져갈 돈이. 근데 얼마만 준다고? 810만 원만 준다고요. 자, 그러면 이 집은 990만 원에다가 108만 원을 더해도 최고 줄 수 있는 게 81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두 번째 B계약자 봅니다. 이 집은 피복적 구역적 1000만 원이고 이 집은 심플하네요. D계약자 거. 자, 이 집은 손해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 이제 보상 한도. 보상 한도는 1천만 원에 요율이 80%니까 최고 이분은 800만 원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800만 원 받죠.
근데 이 집이 지금 손해가 얼마 났어요? 손해액이 500만 원 났습니다. 손해액이 500만 원이고요. 자기부담금 얼마예요? 손해액의 10%니까 얼마입니까? 50만 원이고요. 보상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80%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얼마 나오냐면 이 집은 또 복잡하네요. 예. 2번, B번 보세요. 피해계약자 부분 산정 단 손해입은 장소에 수리복구를 하지 않았으며 손해입은 부분의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리복구 안 했다가 하네요. 해불제만은 또 안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네. 자, 그러면 안 했으니까 강가를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조체 부분입니다. 원래 손해액은 피복제 손해액과 구조체 손해액을 합치도록 하고 있죠. 자, 피복제 손해액이 얼마예요? 400만 원. 그죠? 400만 원인데 이 집은 수리복구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내역연수는 10년이고 경영감가율이 8년이고 8%고 경과연수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1 마이너스 경영감가율이 8%니까 0.08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네요. 그래서 이 집은 얼마냐면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 자, 피복제. 피복제는 지금 얼마나냐면 손해가 100만 원이고요. 이 집도 수리복구를 안 했고요. 장기성 피오필름을 쓰고 있고요. 내연수 5년, 경영감은 16%, 경과연수는 3년입니다. 그렇습니까? 1-0.16 곱하기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그렇죠? 얘가 감가상각률이에요. 얘가. 그래서 52만 원입니다. 52만 원. 자, 그래서 이 집의 손해액의 합계. 합계는 240만 원 플러스 52만 원이기 때문에 292만 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292만 원에서 자기부담금이 얼마예요? 10%. 손해액이 10%니까 얼마예요? 29만 2천 원. 자, 29만 2천 원. 됐나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나와줘야 되니까요. 얼마예요? 예? 30만 원. 땡큐. 30만 원입니다. 피복제하고 구조체면 피복제 단독사고 아니잖아요. 그때는 손해액의 10%라 돼. 그 손해액의 최소한 얼마? 30만 원.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9만 2천 원 나왔지만 알았어. 30만 원 공제할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깜빡하거든요. 엄청 바쁘게 푸시다 보면 그냥 29만 2천 원 막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답이 느낌이 좀 이해하다 막 하는데 요거에 보상 비율 몇 프로짜리 가입했으니까 80%짜리네요. 보니까 0.8. 됐죠? 0.8. 그래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입니까? 209만 6천 원. 됐죠? 이렇게 보험도 산출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C계약자. 이번에는 피복제 단독사고랍니다. 세 번째. C번 피복제 단독사고. 자, 이 집은 뭐 피복제가 얼마 나왔어요? 지금 손해액이 100만 원이랍니다. 100만 원. 자, 자기부담금 얼마입니까? 100만 원에 10%. 10만 원. 에라,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0만 원. 자, 보상 비율 몇 프로짜리입니까? 위에 계약상 봐보세요. 80%인가요? 80%. 곱하기 0.8. 89, 72. 지요? 72만 원. 네, 끝입니다. 아이고. 됐죠? 이렇게. 자, 마지막. 요거이 재밌어요. 요것이. 이거 해드리려고 워밍업을 그동안에 A, B, C 계약자를 하신 거예요. 자, 볼게요. D 계약자. 이렇게 나오면 문제 이제 푸실 수 있겠죠? 이렇게 조건을 주면. 왜냐면 지금 뭐 손해액이 피해 면적 얼마고 1제곱미터당 제조가 얼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인 개념을 갖고 가신가를 묻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D 계약자입니다. D 계약자 보니까 피복제, 구조체, 부대시설 했네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피복제하고 구조체 손해액을 먼저 산정해야 되겠네요. 자, 이 집의 보상 최고 한도액은 얼마예요? 1,000만 원에다가 플러스 부대시설 얼마예요? 600만 원 해서 1,600만 원 곱하기 보상 한도의 보상률 80%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얼마냐? 1,280만 원이네요.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하우스 거예요.
피복자하고 구조채권 손해액 봅니다. 손해액이 얼마 조건을 줬어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근데 이 집은 수리 장소를 복구했다고 했네요. 조건 보면 복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집은 1,000만 원에 그 다음에 부대시설을 손해액이 얼마예요?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그죠? 자, 그러면 한 사고, 한 단지 한 사고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어떻게 한다고요? 손해액에 총 손해액을 합쳐서 10% 한다고요. 요거 두 개 합치니까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160만 원. 160만 원은 최고는 얼마다? 100만 원이다. 그래서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기부담금.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아주 쉬운데 어떤 게 좋냐? 이것 중에서 하우스에 대한 금액 있죠. 하우스의 자기부담금, 손해액은 얼마냐? 보험금 얼마냐? 부대시설의 보험금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보험금,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곱하기 보상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부담금 100만 원은 공통 합계해서 100만 원이야, 지금. 그러면 네 거 얼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있고 하우스를 임차해서 쓰시는 분도 계셔요. 그분들이 부대시설을 또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업방에서도 약관에서 다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자기부담금입니다. 총 자기부담금은 100만 원이 나왔네요. 100만 원이 나왔는데 얘가 지금 하우스 거예요. 자, 피복제 플러스 구조채 거 자기부담금 얼마냐 하는 거예요. 어느 거로 따냐면 손해액으로 안분하면 됩니다. 손해액으로. 2,100만 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손해액에서 나온 거죠. 그 손해액 합계가 얼마예요? 1,000만 원 플러스 600만 원이죠. 그걸로 100만 원 만든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1,600만 원. 하우스 손해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이것이 62만 5천 원.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대시설. 부대시설 자기부담금입니다. 얼마예요? 100만 원. 1,600만 원. 600만 원. 37만 5천 원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장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자,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자, 하우스에 대한 보험금 한번 산출해 보세요. 하우스 소액이 얼마예요? 하우스 소액이 1,000만 원. 하우스 소액이 1,000만 원. 자기부담금이 얼마예요? 62만 5천 원. 곱하기 보상 비율 몇 프로짜리 썼어요? 80%짜리 썼네요. 0.8. 그러면 이 집이 얼마 나오냐면 750만 원 나오네요. 그런가요? 750만 원 똑 떨어. 맞아요? 나 이렇게까지 감 잡으면서 계산 안 했는데 이렇게 톡톡 떨어지네요. 이것은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지 한 마리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이죠. 부대시설. 부대시설이 얼마 나오냐면 60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37만 5천 원. 네, 450만 원 나온가요? 네, 450만 원 나온답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 나와요? 두 개 합치니까 아니 1,204만 아니 1,204만 원 나오네요. 두 개 합치니까 1,200만 원 나오나요? 아, 30. 아니, 그러면 여가 37만 5천 원. 제가 새벽에 찬바람 맞으면서, 이게 찬바람 안 맞아야 되는데, 찬바람 맞으면서. 강의 때만 되면 설레해가지고, 사실 좀 일찍 깹니다. 일찍 깨서 카페 가서 공부를 좀 하는데, 그러네요. 여기는 맞고 여기가 틀려버렸죠. 그러니까 답이 틀린 거예요. 그죠? 저도 고맙습니다. 37만 5천 원. 앞에는 또 37만 5천 원 했죠. 그죠? 옮겨 쓰면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옮겨 쓸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압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50만 원인가요? 네, 그렇죠. 어째 답이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450만 원. 그러면 총 합치니까 1,200만 원이네요. 네. 1,2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뭐요? 최고한도액 1,280만 원 안에 들어갔죠? 네. 일단 이거 다 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드릴게요. 됐죠?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계약상에서 손해방지 비용 들어가 있네요.
방지비용 안 들어갔나요? 들어가 있죠. 잔존물 보존비용 100만 원입니다. 그랬으니까 총 얼마예요? 이제 비용 손해 또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비용 손해는 고마운 것이 뭐예요? 가입금액 총액도 막 줘버리니까. 가입금액 총액이니까 마음이 편해. 잔존물 제거비용 이거 여기 맞춰봐야 돼, 또 이거.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 손해방지비용 50만 원. 잔존물 보존비용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150만 원입니다. 자기부담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부담금 공시했죠, 이거. 100만 원 아까 저기서부터 해버렸거든요. 여기는 0원. 거봐지 보상 비율입니다. 0.8. 그래서 여기 답을 살짝 보셔야 되죠. 그러면 둘 다 합치니까 120만 원. 맞나요? 구분해 놨는데 50만 원에 80% 100만 원에 80% 120만 원. 그래서 이 양반이 받을 총 보험금은 1200과 120만에서 1320만. 오, 가입금액 초과해도 주네. 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주네. 라고 할 수 있죠. 보험 가입금액 초과해도 준다는 거. 초과해도 준다. 어쨌든 보상한도 초과해도 주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인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